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기부금을 쓸 수 있어 기대가 컸는데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들은 모금액으로 다양한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아직까지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예술 재능이 있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 그림 그리기 교육이 한창입니다. 지난 식목일 연천군 만곡산 일원에는 전나무 1,100여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모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이뤄진 사업입니다. 이처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주시는 아직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주시 행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양주입니다. 기금 사업이 없네요.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양주시 담당자는 모금액이 적음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모금액이 8,600만 원밖에 안 돼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올해 총 목표액을 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합해서 어느 정도 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기금 계획을 이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기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인 2022년부터 기금 사업을 계획해온 수원시 등 다른 지자체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공무원들의 고민 부족이 낳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치단체에서 돈을 쓸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정하지 못했다는 건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도 맨날 돈 없다고 해놓고 돈이 생겼는데 돈 어디다 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부금 확대를 위한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과 의미 있는 기금 운용 사업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손님이 음료 맛이 이상하다며 음료컵을 던지고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쯤 녹양동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40대 남성 손님이 카페 업주와 키오스크를 향해 음료컵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해당 남성은 의정부 도시공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란이 일자 A씨의 가게를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측은 해당 사건이 개인 간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당사자인 직원을 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관계자는 카페 사장께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로 반출됐다 85년 만에 돌아온 석가모니 사리를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리 친견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석가모니와 정광열애, 가섭열애, 그리고 지공선사와 나홍선사의 사리 친견 공간이 마련되어 왔는데요. 양주시는 3주 동안 1,800여 명이 박물관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친견 행사가 끝난 뒤 사리는 불교 중앙박물관으로 이윤됐으며 회암사의 봉안시설이 준비되면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만나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10일 시청을 방문한 임 교육감에게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를 적극 지지해 줄 것과 경기 북부 체육중고등학교 건립,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등을 직접 건의했는데요. 양주시는 임 교육감이 시의 건의에 대해 공감을 표했으며 스케이트장이 유치되면 경기 북부 체육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의정부에서도 올 2학기부터 학생 전용 통학버스가 운행됩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두 기관은 통학버스 운행업체 선정과 노선 관리, 학생 수요 대응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요.
원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 10일 늦은 저녁.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습니다. 쟁점이었던 3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3선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재선 최민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11개를 야당 몫으로 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임의 배정에 대해선 소속 의원 전원이 사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일정 거부를 비롯해 다양한 대응책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뜨려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마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오늘도 의총을 했고 또 내일도 의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의총을 통해서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진전해 나갈 것인지 지금 총의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만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당 몫의 자리로 비워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6월 10일이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 구성 완료 시점이기 때문에 시한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넘어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7개 그 상임위원장 후보를 낼지 아니면 계속 이른바 보이콧 입장을 유지할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보이콧을 계속 한다면 결국은 야당이 추천을 해서 상임위원장을 채워야 되지 않나. 반쪽 개원했던 22대 국회는 반쪽 원구성을 두고도 당분간 대치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남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남북 갈등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에는 접경 지역 시군 부단체장과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의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주민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김 도지사는 북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단 살포 행위 등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또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신월동과 같은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으로 최대로 적용하면 임대주택은 40%까지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모아타운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양천구 신월동의 경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62만 원으로 서울시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59.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997가구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2.4%로 지방 8.2%보다 전월 대비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높았는데요. 특히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 2,669가구에서 4월 4,260가구로 59.6% 급증했습니다.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분양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달 분양시장도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의 6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월 83.9 대비 7.2포인트 하락한 76.7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 10가지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우선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의 수도권 차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첨단 산업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은 70%까지 국비로 지원해주는 반면 수도권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추진단에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과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조성 용지 공급과 외국 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간 포함 등 각종 지역과제 등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민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성남 분당 신도시 시민협치위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재정비 방안과 지역 현안 등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12일 군포신도시와 평촌신도시, 13일 일산신도시와 중동신도시에서도 시민협치위원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경기도는 기후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복합 개발과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의 정비 비전을 공유하고 재정비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오는 25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내놓은 뒤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들에게 선거 비용 보전액으로 모두 18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대상은 지역구 후보자 148명 중 123명이었는데요. 전액 보전 대상이 122명이었고 50% 보전 대상이 나머지 1명이었습니다.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 보전액은 1억 4,7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비 보전액이 2억 2,300여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선거비 보전액은 5,800여만 원이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10%에서 15%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들은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전철이 다니는 철로에서도 발견돼 운행 차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천왕차량기지와 2호선 군자 차량기지 등에서 북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풍선이 떨어진 곳에는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폭발물과 화학물질 감식을 한 뒤 폐기 처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서울시의회는 운행 중인 지하철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 전문 제조 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인데요. 도특사경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요소를 차단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결정했습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 행위 도민 제보도 받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